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내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면서 회담은 3번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는 여전히 남겼습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폼페오 대 김영철의 북미 회담을 확정지을 수 있는 미팅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어제 저녁 미팅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갭이 컸던 것 같다고 보도합니다. 반면 폼페오 국무장관의 오늘 아침 트윗은 어제보다 훨씬 긍정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북한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 불만했고,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 문제 해결 과정과 제재는 동시에 풀리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말기 환자가 아직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가 붙습니다. 맥주값 등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미국의 유럽 수출품도 보복 관세를 받게 됩니다. 유럽과 함께 맺은 이란 핵협정으로 미국이 깬 뒤 냉랭해진 양국의 관계가 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또 내려갑니다. 미국이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꿨습니다. 인도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합니다. 공화당을 포함해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대통령이 트윗을 너무 자주 해서 대통령 자신과 국가 평판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노예 여성을 마취 없이 수술하는 등 의료 대상으로 삼은 현대 부인과 의사의 아버지 동상에 케첩을 뿌린 남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 북한 관련 뉴스는 한국이 미국 언론보다 조금 빠른 것도 있고요. 네, 지금 of a variety of matters. He just recently had an op-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talking about sentencing reform. 네, 지금 이제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를 사면한다는 그 뉴스고, 당연히 저희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탑 뉴스는 북미 정상회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부터 한국에서는 정부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여러 인터뷰들을 통해서 아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왔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이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를 터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요, 스튜디오 컴퓨터도 켜놓지만 제 개인 컴퓨터도 켜놓고 해서 노티스 사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 모금을 하러 비행기에 타기 전에 그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북한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 편지가 있다는데 무엇이 적혀 있는지 나도 보고 싶다. probably라는 단어는 썼어요. 내일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워싱턴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계속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미팅은 그러니까 4시간 반 정도 되는 인텐시브한 미팅이죠.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It's a process. It's all a process. We'll see. 비행기 소음이 나죠. Hopefully we'll have a meeting on the 12th that's going along very well, but 12일에 미팅이 있기를 원하고 그럴 가능성이 we have to have a 높은데,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But 네, 회담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번, 3번이 될 수도 있지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분위기 괜찮다 하는 내용입니다. it's in good hands. That I can tell you. You know that actually. Thank you. 네,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만났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그랬던 이제 그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친서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겠어요? 직접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 번은 CIA 국장으로 한 번은 국무장관으로 두 번이나 평양에 갔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났고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내일 갈 때는 그래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데 지금 그 한국에서는 상당 부분 언론이 이미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회담은 다 끝난 것 같다. 뭐 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친서까지 받는다면 뭐 회담이 그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갭이 너무 그 크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90분 정도 저녁을 먹으면서 그 앤드류 김 CIA의 그 코리아 센터장이 있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이제 김영철 그 부위원장과 또 다른 그 사람이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4명이 같이 회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리에 미국 측에서는 두 사람이 딱 얼굴 보면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인 거예요. 잘 알려진 뭐 앤드류 김 그 센터장하고 국무부에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올 때마다 성만 생각이 나네요. 그 여성 그 역시 국무부에서 통역도 담당하고 하는 그 한국 그 전문가 라스트 네임이 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4명 미국 측에서 협상하는데 두 사람이 지금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든요. 그리고 뭐 앤드류 김 씨나 그 이 씨 성을 가진 그 국무부의 한국 관계자나 전부 한국말이 그 완전하니까 그만큼 한국적인 정서도 있는 거고요. 뭐 먹었냐 하니까는 얘기할 때 그 아메리칸 비프라고 하는 것 보면은 분명히 이 백그라운드가 그 정도로 그 중요한 거죠. 캔사스 출신 그 사원 의원 출신이잖아요.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메리칸 비프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진이 나온 것 가운데서 가장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진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영철 그 부위원장에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의 에이드에게 어딘가를 이렇게 가리키죠. 한국 언론에서 저쪽 그 맨하탄의 고층 빌딩을 가리켰다 했는데 그 정확하게 프리덤 타워를 가리킨 겁니다. 프리덤 타워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이제 다시 그 올라선 빌딩이잖아요. 그리고도 이제 그 미국의 번영을 보여주는 거죠. 저녁 먹으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겠지만 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트윗과 오늘 아침 트윗을 보면은 훨씬 어제의 그 미팅 이후에 뭔가가 그 좋아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의 그 트윗, 미국의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렇게 그 마이크 폼페오가 트위터에 썼는데 오늘 아침 그 회담이 시작하기 직전에 그 트윗한 거 보면은 북한의 안보, 경제 번영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담이 잘 되면 북한에는 밝은 미래가 있고 세계에는 평화가 온다. 어제 얘기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사람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을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마음을 굳힌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을 가고 싶지만 주변에서 아직도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확고하게 굳히려면은 마이크 폼페오의 이제 라스트 브리핑과 김영철의 친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이것이 너무 그 중요한데 두 사람이 폼페오와 김영철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군 출신이에요. 누구죠? 이 마이크 폼페오도 해군 출신이고 김영철도 1945년도에 해방동인데 그때 태어나서 원래는 이제 그 DMZ의 이제 경비로 일하다가 김일성의 바디가드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일
지금 아들 3대까지 김정일의 아들까지 오는 사람이잖아요. 뭐 김일성 군사대학교를 나왔고요. 굉장히 이 사람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미국의 블랙리스트인데 블랙리스트를 풀어서 지금 뉴욕, 워싱턴까지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일도 때로는 짓고 악수도 하고 하지만 필요한 말, 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얘기죠. 이 사람이 외교관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필요할 때는 어떠한 말이라도 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사람. 이렇게 조금 그 어두운 면을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경계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사람 다 정보국장 출신이라는 공통점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과 가장 가깝다는 이런 지금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두 정상이 만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춰야지 되잖아요. 지금 아직 판문점 철수하지 않았죠? 그게 이제 내일 친서 전달되고 뭐 마지막 문구도 또다시 정리해야 되고 해야지 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과장인 정박 씨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지금까지 꾸준히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는 보인 상태에서 김영철이 지금 마이크 폼페오와 어떤 식으로 딜을 하냐 댕글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폼페오가 대통령 각하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정도의 뭔가를 이제 김영철이 뭐 말을 어쨌든 그 의도를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다. North Koreans have been pretty clear and consistent that they're not going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But I think Kim Young-chul is going to dangle just enough in front of Secretary Pompeo so that Pompeo can return to Trump and say that everything's fine and that the summit can go ahead. 네. 그리고 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 뭐 얘기한 거 보면은 서밋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리용호 외무상만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김정은 위원장까지 내친 김에 만났는데 러시아하고 그 북한은 아무래도 미국과는 너무나 가까우니까는요. 외무장관이 뭐 자주 가겠거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게 지난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때 왜 갔겠어요? 러시아도 당연히 요즘 그 사이드라인에 있는데 더 깊이 이제 이 한반도 이슈에 개입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르게이 나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리용호 외무상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의 AP통신이 전하기에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외교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나 아니면 이렇게 비행기 타기 전에 뭐 3번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것도 지금 외교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친서를 김영철에 들려서 보내놓고는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는 미국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세계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 헤게모니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북한은 발전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을 러시아의 리더십과 나누고 싶고 관계를 더 좋게 하기를 희망한다. 이게 김정은이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얘기 전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푸틴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에게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더 많이 개입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거고 이 이후에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러시아를 가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초대를 해놓고 있고요. 러시아와 북한은 국경이 맞닿아 있잖아요. 길이는 뭐 길지 않아요. 한 11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북한 사람들이 한 1억 2천만 정도는 벌어서 이제 북한에 돈을 놓고 하는데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한국 잡았죠?
중국 잡았죠. 러시아 잡았죠. 일본과 미국만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더 많이 포기해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렛대를 지금 그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물론 그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비핵화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계속 그 경제 제재를 한다는 것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동시에 돼야지 된다는 북한 입장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역시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한국 담당 정박 씨가 얘기를 합니다. 이 러시아의 외무장관까지 북한을 그 방문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더 그 강한 포지션을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To rally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on their side so that they can have a stronger position going into the summit with President Trump. 저는 그 어제 밤에 잠자기 전에요. 그 드러즈 리포트를 보는데 드러즈 리포트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트럼프 대통령 강하게 그 지지하는 미디어잖아요. 드러즈 리포트에 아주 크게 키미 백악관의 서밋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 생각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나? 이제 그 헤드라인도 단어도 몇 개 되지 않는 보고 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그 잠자기 전이라서 정신이 조금 혼미한가? 그럼 김영철이 이 친서를 들고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킴 카다시안이 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사람이 한 군데에 그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오류, 순간적인 착각 같은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1시간 30분 정도 있으면 그러면 그 마이크 폼페오 그 국무장관이 그 4시간 반 동안이나 김영철 부위원장과 어떤 합의를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뉴스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오늘의 미국에서 이런 그 사회적인 내용이나 미국의 흐름, 변화 이런 것을 많이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한두 가지로 뉴스가 쏠리고 핫한 것들이 많아서 못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의회에서 다 통과가 돼서 어제 그 대통령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할 때 뒤에 보면은 정말 아픈 사람, 아파서 스스로는 다른 기구나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어서서 활발하게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마 그런 환자의 가족이겠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런 보이도 앞에서 놀고 있는데 Right to Try Act라고 해서 한번 그 시도할 권리법 말기 환자가 어차피 이제 그 오래 사시지 못합니다. 이런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직은 그 식품의약국 FDA에서 완전히 승인하지 않은 약이라든가 치료법이라도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하는 말이 hope, 희망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대할 수가 있다 하는데 아마 이런 그 치료를 시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이룰 것이다. 그들은 그 치료가 될 것이고 도움을 받을 것이고 더 오래 가족과 그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그 법안에 그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변화가 있는 겁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야지 된다. 그 사람이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말기 환자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그 얘기인데 그런데 반대한 사람들 가운데는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말기 환자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생명을 그 단축시킬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런 때 이제 뱀기름 장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뱀기름 그
세일즈맨이 꼬드겨서 괜히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던가 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한다면 그러면 말기 환자라도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릴 것 같아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 법안에 서명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내용 그 기사를 보면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뭐 이를 하면서 두툼한 유리병에 뱀이 막 있고 소주가 거기 들어 있고 하는 뭐 뱀, 뭐 어떤 경우는 뱀을 또 꺼내서 뭐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뱀 기름 장사 해서요. 그런데 어쨌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기 환자라도 살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생명을 가지고는 더 보수적으로 일을 해야지 된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향 모든 걸 다 시도를 해야지 된다 하는 쪽이었고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뉴스로 돌아오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공화당도 점점 더 혼돈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보다는 반대가 시작부터 많았죠.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62%가 나쁘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트윗으로 하는 것은 1년 전에는 59%가 나쁘다고 했거든요. 뭐 트윗하는 거 좋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언론이 뭐 팍스나 몇몇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페이크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20% 되는 것이고요. 62% 가운데 59%는 그렇게 트윗으로만 할 때는 대통령에게 나쁘다. 51%는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 72%는 너무 많이 한다 해도 57%는 대통령이 트윗하는 것 그 결과로 미국의 평판이 아주 나빠진다.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점점 많은 공화당이 대통령이 트윗을 너무 많이 해. 공화당 가운데서 58% 그리고 공화당 가운데서요. 대통령이 트윗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대통령이 내가 언제 그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러시아 그 스캔들 수사한다고 해고했느냐라고 트윗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가짜 트윗이에요. 가짜 뉴스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달에 MBC 방송과 그 인터뷰를 할 때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이거를 수사하지 말라고 중단하라고 했는데 계속 수사를 하고 또 마이클 플린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 그 사람 러시아 접촉하고 이런 것도 수사하지 말기를 얘기를 했는데 계속 수사하고 해서 제임스 코미를 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MBC 방송이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뉴스 클립까지 비디오 클립까지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언제 그랬냐? And in fact, when I decided to just do it, I said to myself, I said, you know, this Russia thing with Trump and Russia is a made-up story. It's an excuse by the Democrats for having lost 그러면서 an 그때 election.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러시아 스캔들은 사실이 아니라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스토리다. 페이크 스토리다. 민주당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겼어야지 됐는데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이런 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에. 그리고 그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특별검사가 내놓기 전까지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관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이런 거짓 트윗을 자꾸만 하는데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예전에 그 워러게이트 사건 같을 때는 지금처럼 케이블 텔레비전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요. 70년대니까. 그러니까는 주요 이제 텔레비전 방송국이다 하면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뭐 ABC, CBS부터 하죠. 채널 2니까 넘버 4, NBC, 7, ABC 이 세 채널
뭐 탐 브로커라든가 이 뭐 피터 제닝스라든가 탐 브로커는 아직 살아있지만 피터 제닝스는 숨졌고요. 뭐 이런 댄 레더도 있었고 뭐그 사람도 나중에는 조금 얼룩이 졌지만 명성에 그랬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던 그 텔레비전 스테이션에서 똑같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닉슨 왜 화이트 워터 게이트라고 하죠? 저희 트럼프 대통령 때 것을 가지고 나오죠. 워터게이트 그 테이블 똑같이 이렇게 딱 방영을 아주 똑같은 것을 방영을 하고 신문이 그것을 똑같이 보도를 하니까 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미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골과 도시가 너무 다른 겁니다. 저는 이제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영화를 볼 때도 그런 포커스로 오로메리컬리 가져요. 그래서 Three Billboards 같은 영화에서도 가상의 그 마을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시골 마을 사람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시골에서는 아직도 팍스 뉴스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케이블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곳이 많아요. 특히 뭐 와이오밍 이런 데요. 오하이오의 시골 이런 데는 팍스 뉴스만 보니까 팍스 뉴스의 션 해니티가 어제도 얘기를 했거든요. 하원의 감시위원회에 트레이 가우디 그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트럼프 캠프를 아무 뭐가 없는데 FBI가 감시를 했다, 스파잉을 했다, 또 FBI가 사람을 심어서 스파이를 심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내가 실제로 법무부와 FBI의 보고를 리뷰잉을 지난주에 받고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굳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틀리다 하고 공화당의 하원 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전에 검사 출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녁에 팍스에서 션 해니티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어제 막 주절주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 아침에 오늘의 미국에서 하원 그 감시위원회 소속의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이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팍스의 그 셰퍼드 스미스도 조목조목 따져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잘못된 트윗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셰프스파드 같은 사람은 스파드 스미스 같은 사람은 12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하는 거거든요. 동부 시간으로는 그럼 낮 3시잖아요. 션 해니티는 프라임 타임에 저녁 시간에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낮에 일하는 사람이 누가 보겠어요. 그 텔레비전을. 그러니까 영향력이 션 해니티 같은 사람을 그쪽에 둬서 대통령의 입이 되게 하는 것이고 시골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트윗과 팍스만을 보고 하니까 그 밖에 그 여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반대되는 여론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대통령이 그 본인이 전에 말한 그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도 트윗을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트윗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갭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골 지역이 굉장히 경제가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그 전에 공화당이 집권할 때부터 일어나기도 했지만 오바마가 집권하는 8년 동안 시골 지역의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았고 게다 대고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민주당의 후보는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녹슨 이 지대에 여러분들 지갑을 배불려 주겠습니다 하는 공약을 하질 않았어요. 아예 얘기도 하지 않고 그쪽 지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가서 내가 되던 안 되던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이제 선거철이니까 그쪽의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 가운데서 얼마나 잘못된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까지 가운데 최고로 큰 그 규모의 세금 감면이다. 최고로 큰 규모의 세금 감면 아니거든요. 4번째거든요. 역사상. 그리고 뭐 GDP를 따지고 볼 때도 최고로 크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로널드 레이건 때가 제일 컸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인데 그나마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저처럼 또 얘기를 해주는 이런 텔레비전은 없는 거예요. 시골 지역에선 보지를 않아요. 박스가 전부예요. 이래서 미국의 간격이 점점 커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그 사건 때와 지금은 언론의 환경도 다르고 너무나 그 시골과 도시의 경제적인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도덕군자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기 때문에 4배 불려준
빠진다고 하면은 우선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의 갭이 커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이렇게 도시 사람들, 리버럴한 그런 것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공화당에서 또 그 무당파로 많이 그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간격을 채울 것인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는 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할 때 세상을 좋게 하자, 화합하자, 그래 좀 한번 이해해보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내가 잘했다 아니면 누구를 계속 욕하는 트윗이잖아요. 거짓을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자꾸만 로잔느 바처럼 무의식 중에 남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뭐 종교와 얼굴 색깔을 통해서 블랙이다 하는 것, 이렇게 무슬림도 아닌데 뭐 무슬림 뭐 섞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워낙에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무감각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원래 이제 오늘이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밤을 인데 오늘 이제 밤 11시 59분 12시 자정이 되면은 유럽연합에 대해서 이제 연기했었던 철강과 알루미늄 각각 25% 10% 관세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아직은 안 한다고 했는데 멕시코는 그래도 어쨌든 하면은 우리도 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유럽, 캐나다, 멕시코에서 그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에서 그 전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량의 50%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뭐 유럽은 우리 어쩔 수가 없다. 모로사이크 폴라이언 하원 의장 주 위스콘신에서 만드는 할리 데이비스 뭐 붙이지 관세. 버번 미치 메코넬 공화당 그 상원 원내대표 켄터키 주에서 하는 거 우리 관세 붙여. 피넛버터, 오렌지 주스, 플로리다 뭐 지역마다 다 이제 붙이겠다는 건데 그보다도 그것이 중요하죠.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그러면은 뭐 하이네켄 맥주도 비싸지고 뭐 알루미늄, 미국의 알루미늄 값도 올라가요. 결국은 이래저래 수입산이 됐건 미국산이 됐건 철강과 알루미늄 값이 다 올라가고 그 관련 상품들도 올라가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이 중국을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데 유럽은 미국의 가장 강한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으로부터 오는 답이 지금 우리도 보복할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네요. 이란 핵협상도 같이 해놓고는 그렇게 나가더니 지금 그 유럽의 반응이 이 정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한 관세 부과를 국가 안보가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국가 안보가 이유겠어요. 철강과 알루미늄 그렇진 않죠. 물론 뭐 전투기 같은 거 만드는데 철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이제 넣은 이유이고 유럽에서는 그게 무슨 국가 안보냐. 부적절한 국가 보호 무역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WTO에 결국은 이제 미국 고소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느 나라를 어디 고소하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평판을 생각하게 되죠. 자꾸 그 고소나 하고 하면은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 나쁜 국가야. 이런 느낌을 받을까봐 주저했던 국가도 유럽이 한다면 우리도 하지. 이건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무역 전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무역 전쟁이 있는 동안에 소비자들은 뭐 여러 가지 물건, 초콜릿도 비싸지고요. 다 그 속에 알루미늄 은박지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런 지금 아주 그 싸늘한 그 관계입니다. 반대되는 관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난히 그 인도 쪽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지난번에 뭐 태평양 그 방문할 때도 인도 태평양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제 태평양 사령부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그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이 국방부기 때문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물론 뭐 상징적인 거죠. 뭐 특별히 뭐가 변하겠어요. 그렇다고 군사력이나 그 무기 같은 것을 더 놓고 해야지 변화인데 그런 건 아닌데 미국과 인도의 관계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국방장관이 발표를 했고요. 그 지역에 이제 민간인과 군인 관련자들이 37만 5천 명이 있는데 미국구 인도 태평양 사령부예요. 인도가 민도가 수입하는 무기의 몇 %까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에서 두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인도가 150억 달러 정도 무기 수입을 했고요. 2016년 이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는 전이었어요. 두 나라가 지상, 영공, 해군 기지를 좀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태평양 사령관이 바뀌잖아요. 지금 이제 선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해군 대장 필립 데이비슨 내정자고 그리고 해리 해리슨이 지금 주한 대사로 가고요. 아직 인준 청문회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인커밍 사령관 내정자가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는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업가였으니까 뭔가 인도에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 가능성을 보는 것이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테고 사업가였던 그 기질로 그리고 이제 이런 군사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을 겨냥하는 거죠. 인구가 그만큼 많은 인도이기도 하니까는요. 잠시 뒤에 좀 소프트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소프트한 뉴스라고 있는데 소프트하지도 않네요. 하도 뭔가 짓누르는 게 있어서 아마 소프트하다고 생각이 됐는가 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뉴스이기도 하죠. 알라바마의 74세 되신 이분은 백인입니다. 존 브로드웨이라는 해군이었고 은퇴한 환경 엔지니어였습니다. 몽고메리 시민이고요. 몽고메리 정말 소나무 좋아요.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분이 노예 여성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의사의 동상에 케첩을 뿌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나중에 와이프가 와서 보석금 내고 풀려나긴 했는데 4월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알라바마 주정부 청사에 닥터 제이 메리온 심스라는 그 닥터의 동상이 설치가 됐습니다. 19세기에 1840년대에 자신의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을 노예로 잡힌 여성들에게 말하자면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마룻다 이런 거죠. 마취 없이 수술을 한다던가. 그리고 한 여성에게는 30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동의가 있었겠어요. 노예인데 오너가 오케이 하면 오너죠. 이런 일을 해서 지금 이 존 브로드웨이라는 그 할아버지께서 그날 4월 23일이 이제 또 관련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 알라바마에서는요. 그 동상 앞에서 한 흑인 여성과 풍자 극 비슷한 것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의사 가운을 초록색을 입고 이 여성 노예로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것 같은 뭔가 의사가 시술하는 것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케첩을 딱 뿌려가지고 결국은 체포됐다가 8시간 만에 풀려났다는 건데 물론 이 의사는 1840년대 19세기 의사이기 때문에 19세기에는 그게 당연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달라지면 과거에 잘못했었던 것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꾸만 걱정이 돼서요. 오늘의 미국 끝나고 1시간 반 있으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기자회견을 하는데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딕 체니와 팻 뷰캐넌 이런 강성을 중간에 동시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아직도 강성이 많이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